첼시의 전설이자 한국에서는 그 이름이 전설인 공격수 지안프랑코 졸라입니다. 많은 해설 및 캐스터분들이 이 선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입을 조심하게 했으며 평소 욕을 안 하시던 분들도 졸라의 플레이를 봤더라면 와, 졸라 진짜 졸라 잘하네 라고 말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람파드와 존 테리가 팀의 기둥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첼시에서 역대 레전드 순위 1위를 차지하고 했던 졸라의 이야기입니다. 1966년 이탈리아의 올리에나에서 태어난 졸라는 1984년 4부 리그격인 뉴오레세 팀과 계약하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첫 시즌에는 간단히 4경기를 뛰며 프로 무대를 맛본 졸라는 팀이 5부 리그로 강등되는 바람에 2년차는 5부 리그에서 뛰었어야 했는데 27경기 출장 10골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골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1986년에는 시사리에 위치한 토레스 팀으로 이적하며 다시 4부 리그에 복귀했는데 30경기 8골을 넣는 활약과 함께 팀을 3부 리그로 올려놓았습니다. 꾸준하게 활약을 이어간 졸라는 프로 5년 차인 88-89 시즌 토레스 팀에서 34경기 11골을 기록했고 그 덕분에 데뷔 이후 5부 리그에서 3부 리그만 오가던 졸라는 단숨에 세리에 A로 이적할 수 있었습니다. 루치아노 모기 감독의 눈에 띄어 나폴리에 입단하게 된 것인데 당시에 나폴리는 전설의 마라도나가 뛰며 우승을 노리던 팀이었기에 졸라는 그야말로 엄청난 신분 상승을 한 셈이었습니다. 졸라의 첫 세리에 A 성적은 18경기 2골이었지만 이 중 두 번째 골은 제노아를 2대1로 이긴 경기에서 인저리 타임에 넣은 극장골이었고 이 시즌에 나폴리는 2위 AC 밀란에 단 2점 앞선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졸라의 이 골이 아니었다면 우승을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에이스였던 마라도나는 졸라를 반갑게 맞이하고 많은 기술을 전수했는데 마라도나는 야, 팀이 드디어 나보다 작은 선수를 영입했다며 졸라의 영입이 기뻤던 이유를 재치있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키도 비슷하고 장점도 비슷했기 때문에 졸라는 마라도나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훌륭한 판타지 스타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졸라는 나는 계속 마라도나를 훔쳐보고 또 직접 배우면서 모든 것을 마라도나에게 배웠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라도나와 나폴리의 동행이 결국 안 좋게 끝나고 마는데 이탈리아 사법당국이 마라도나를 매춘과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하였고 무려 15개월 출전 금지 징계를 받은 마라도나는 축구계를 잠시 떠나게 됩니다. 나폴리의 성적은 7위로 곤두박질 쳤지만 졸라는 20경기 6골에 더 나은 활약을 보였고 아리고사키 감독의 부름을 받아 이탈리아 국가대표로도 데뷔합니다. 마라도나는 팀을 떠나면서 졸라의 성장세를 지켜봐라. 나폴리는 이미 졸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대체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졸라는 마라도나가 없는 첫 시즌에 리그에서 34경기에 출장 각각 12개의 골과 도움을 기록하였고 도움 순위 1위를 기록해 득점과 도움에서 모두 훌륭한 판타지 스타로의 자질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성장하는 졸라와 달리 나폴리 팀은 마라도나가 떠난 이후 부진한 성적과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결국 간판 스타 졸라를 같은 리그 파르마로 이적시킵니다. 당시 더 강팀이었던 파르마에서 졸라는 득점포를 더 폭발시켜 첫 시즌에 리그 18골, 두 번째 시즌에는 리그 19골을 포함 28골을 넣으며 물오른 득점력을 뽐냈고 94-95 시즌 UEFA컵, UEFA 슈퍼컵 우승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좋은 활약을 이어간 덕분에 1994년 미국 월드컵 명단에도 합류할 수 있었는데 로베르토 바조와 주세페 시뇨리에 밀려 벤치를 지키다가 나이지리아와의 조별 예선 3차전에서야 첫 출전을 할 수 있었지만 불운하게도 단 12분 만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퇴장을 당했고 이후로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95-96 시즌에 파르마가 바르셀로나에서 뛰어났던 공격수 흐리스토 스토이치코프를 영입하면서 예년보다 힘든 주전 경쟁을 펼치던 졸라는 96년에 새로 부임한 안첼로티 감독이 크레스포와 키에사의 투톱을 선호하면서 졸지의 왼쪽 미드필더로 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맞지 않은 옷을 입고 8경기 2골의 부진한 활약을 펼친 졸라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을 결심하고 첼시에 입단합니다. 당시 첼시의 신임 감독이었던 루드 글리트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하였고 졸라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던 이 영입은 신의 한 수가 되었고 첼시에서 졸라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리그 최강이었던 맨유의 수비진과 피터 슈마이켈을 농락하듯 넣은 골은 퍼거슨에게서 저 작고 영리한 새끼 라는 어깨 포상을 자아냈고
FA컵에서 첼시가 실로 오랜만에 트로피를 획득하는 데 큰 공헌도 했습니다. 특히 토너먼트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0대2로 뒤지고 있다가 환상적인 기술과 득점 감각으로 4대2 역전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하반기만 뛰고도 모든 대회 30경기 12골, 이런 졸라의 센세이셔널한 데뷔 시즌 덕분에 졸라는 1997년 올해의 선수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풀 시즌을 뛰지 못한 선수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졸라가 유일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위상의 졸라는 유로 96에서는 지난 월드컵보다는 많은 기회를 받아 1차전에서 카시라기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졸라가 빠진 2차전에서 네드베드의 체코에게 의외의 패배를 당했고 3차전 독일과의 경기에서 졸라가 결승골이 될 수 있었던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조별 예선을 뚫지 못해 여러모로 국가대표와는 좋은 인연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이후로도 97년 웸블리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펼친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골을 넣어 승리를 안겼으나 최종적으로 델피에로와 로베르토 바조 등의 선수들에 밀려 3살의 말디니 감독이 이끄는 월드컵 명단에 들지 못한 후 빠르게 국가대표 은퇴를 선택합니다. 그래도 한동안 부진하던 첼시는 졸라와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 이후 리그컵과 컵 위너스컵, 슈퍼컵을 차지하며 저력 있는 팀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와의 컵 위너스컵 결승전에서는 경미한 부상 때문에 벤치를 지키다가 후반에 교체 투입된 졸라는 골을 넣어 우승에 기여한 것 역시 팬들에게 큰 인상을 주었으며 더비를 상대로는 프로 통산 첫 해트트릭을, 9900 시즌에는 첫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하는 등 첼시에서 많은 기록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마라도나에게 전수받은 프리킥을 넣는 등 3골을 기록해 8강이라는 괜찮은 성적을 이끌었고 FA컵 결승전에서 또 프리킥 골을 넣어 우승을 이끕니다. 이 시즌에 졸라는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어줬지만 리그에서의 득점은 4골로 다소 아쉬웠기 때문에 상승세의 첼시는 하셀바잉크와 구드윤센을 동시 영입하며 득점력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0001 시즌에 하셀바잉크가 23골, 구드윤센이 10골, 졸라가 9골을 넣어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골을 넣었으나 정작 실점이 상위 7개 팀 중 가장 많았기 때문에 순위는 더 떨어졌고 결국 비알리 감독이 경질된 후 라니에리 감독이 새로 부임합니다. 더 젊은 첼시를 선언한 라니에리 감독의 지도하에 졸라의 선발 출장은 많이 줄었고 라니에리 부임 첫 시즌 졸라의 리그 득점은 3골로 데뷔 이후 가장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제 첼시에서 졸라의 커리어가 끝나간다고 많은 팬들이 생각했지만 첼시는 자신의 마지막 시즌을 매우 화려하게 장식했는데 시즌 초반부터 득점 행진을 펼쳐 젊은 두 공격수를 제치고 주전 자리를 차지한 졸라는 리그 전경기 출장 13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이 당시 저도 케이블 채널로 EPL 하이라이트를 볼 때 파란 팀이 골을 넣으면 또 졸라란 선수가 골을 넣었나? 하고 보면 역시 졸라가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졸라의 마지막 EPL 경기였던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졸라는 후반 20여 분을 남기고 투입되었고 환상적인 드리블로 수비진을 헤집어 양팀 팬들 모두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당시 첼시는 러시아의 석유 재벌 로만 아브라이모비치에 의해 인수되고 있었고 팀은 막대한 이적료를 사용해 리빌딩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슬슬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졸라는 박수 받을 때 팀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자국팀 칼리아리와 구두 계약을 완료했는데 팬들과 팀은 졸라에게 계속해서 잔류를 요청했지만 졸라는 칼리아리와의 구두 계약을 지켜야 한다며 거절하자 이에 로만 아브라이모비치 구단주가 칼리아리를 통째로 인수하려 한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칼리아리에서 졸라는 이탈리아 2부 리그에서 뛰었는데 졸라는 이탈리아에서 1부, 3부, 4부, 5부를 골고루 뛰어봤지만 2부 리그를 뛰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리그 43경기 13골을 넣은 활약으로 팀의 승격을 이끈 졸라는 1년 재계약을 맺고 8년여 만에 세리에 A에 복귀했는데 모든 대회 37경기 13골을 넣는 녹슬지 않은 기량을 선보인 후 명예롭게 은퇴합니다. 비록 지금은 람파드가 첼시의 감독을 맡고 있지만 졸라가 활약한 시절 첼시를 응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졸라가 첼시의 감독으로 활약하는 모습 또한 한번 보고 싶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리 감독이 지휘봉을 잡던 시절 수석 코치로 팀에 돌아왔던 적이 있지만 저도 언젠가 졸라가 다시 한번 첼시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있으며 감독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리아와 첼시의 전설적인 판타지 스타 졸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들의 재밌는 얘기들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